영어 강의의 패러독스, 역설. 영어 강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공부 방향과 정확한 해석을 보여주려고 하죠. 그것은 위험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모순되고 때로는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그럼 정답을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혹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정답이다를 정확히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소리를 느낄 수 있는가? 내가 단어를 느낄 수 있는가? 그러므로 개인차는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마다 느끼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맞습니까? 아니면 성공의 경험이 성공을 가져온다가 맞습니까? 이 두 개가 모순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순되지만 둘 다 오케이. 이유는 둘 다 상황에 따라 맞아요.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이것을 바탕으로 성공의 터전을 쌓기도 하고요. 때로는 많은 실패한 사람이 그냥 실패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 사람에겐 반대적인 성공의 경험이 성공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성공의 경험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상황이 바뀌었는데 자신의 경험으로 계속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창업에 성공한 사람이 똑같은 방법을 했을 때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노력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말, 즐기는 자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 노력이란 말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느낌을 우리는 포함하고 있죠. 즐긴다는 것은 반대의 개념. 둘 다 모순되는 이야기. 그러나 둘 다 오케이입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짜예요. 가짜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누구도 가능할 수 없고 즐기는 자를 누구도 이길 수는 없죠. 즐긴다는 건 결과 어찌 보면 타고난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노력은 타고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느낌. 즐긴다는 것은 타고난 능력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100m를 누구보다 빠르게 뛴다면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생겼다면 영화 배우가 되는 걸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즐기면서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즐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포함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일 수도 있죠. 영어는 이렇게 해라. 정답일 수 있어요.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된다. 정답일 수 있어요. 두 개가 모순되지만요. 20시간 미친 듯이 공부하니 길이 보이더라. 아니, 운이 따라야 길이 보인다.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 개는 다 모순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정답을 보여주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돼요. 자신에게 맞는 옷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시간 미친 듯이 공부해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시간 아니라 10시간, 5시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성공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무 방향도 없고 그리고 선택할 것이 아무것이 없다면 방향을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물론 그건 아니겠죠. 21세기의 가장 큰 방향타는 다시 말하면 방향성은 과학이 바로 정확한 방향성을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과학적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인공위성, 자동차, 항공기, 원자력 발전소, 원자폭탄 등등등 수만 가지는 실질적으로 그 만드는 테일러, 재단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결국 직접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깃발을 꼽은 방향을 향해서 가되 이것은 단지 방향성일 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본인들이 직접 느껴야 한다. 이게 영어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 지문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은 영어 강의를 들은 건가요? 아니면 국어 강의를 들은 건가요? 아니면 인생 교육을 들은 건가요? 영어이면서 국어이면서 인생 교육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영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끝나면 영어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은 국어와 어찌 보면 세상을 보는 인생의 교육을 받았을 뿐. 그 이상의 영어는 없어요. 이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가 없습니다. 영어라는 국어가 있죠. 제가 문장이 끝날 때마다 웬만하면 영어 지문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언지를 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라도 독해를 하면은 영어를 공부한 것이다. 리스닝을 하면 언제 어디서 공부한다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는 이러한 강의들이 너무 많죠. it, 가주어, 그것은, 형용사, 명사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에 우리말이 몇 개나 들어갔을까요? 이 한 지문에 수많은 용어들이 들어가면서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읽고 여러분들이 느끼면 독해는 끝. 느끼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는 뭘 해줍니까? 해석을 해주죠. 다시 말해 번역을 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얻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단어의 뜻을 어느 정도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넌지시 던지는 거죠.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언제라도 영어가 나가면 읽어라. 그건 첫 번째 누구에게도 통하는 교훈입니다. 읽지 않는 자가 독해를 할 수 없고 듣지 않는 자가 리스닝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영어 지문을 던져주는 이유는 바로 리딩과 리스닝에 도움이 되기 위한 거겠죠. 독해는 정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셨으면 됐어요. 리스닝도 마찬가지. 듣자마자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리스닝은 불가하다. 같이 가보도록 하죠. Unconfidence, 확신에 관해서 알렌 드보통입니다. It is hardly surprising that we struggle with the notion of how long we will be here. 거의 hardly 놀라울 게 없어요. 우리가 struggle with 뭐와 함께 엉겨붙어 싸웁니까? 그러한 생각과 바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여기 있을 것인가, 존재할 것인가를 갖고 struggle, 다투고 겨누고 싸우고 이러한 개념을 계속 달아보는 거. 뭐 거의 당연하죠. 놀랄 건 없어요. At first, life seems quite endless. 처음에는 인생이란 굉장히 endless,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At 7, it feels like eternity till Christmas. 7살 되면 eternity, 영원하게 느껴져요. 크리스마스까지는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struggle with notion.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한 struggle 하고 있는 겁니다. 11. It is almost impossible to imagine what it might be like be 22. 제가 이것을 11살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살이란 말이 없어요. 7살이란 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요.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간에 합의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붙이느냐? 세븐 퍼스트 이것밖에 없는데 시간이 나면 11시고 이건 7시가 되고 그런 개념이겠지만 보다시피 흐름상 이거는 우리 뇌는 살인 거를 알게 돼요. 이거는 공식이나 문법이 아닙니다. 그냥 알아요. 자, 11시가 되면 거의 불가능하는데요. 상상하는 게 불가능해요. What it'll be like. 어떤 걸 닮았을까? 22살이 된다는 건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 힘들어요. At 22, 30 feels absurd remote. 22살에는 30은 터무니없이 멀리 느껴져요. Time does us disservice in seeming so long and yet turning out to be so resolute short. 시간은 우리에게 서비스를 디스했으니까 반대가 되겠죠. 서비스를 해주지 않아요. 다시 말해 어떤 해를 입힌다는 건데요. 우리에게 이러한데 해를 입혀요. 그렇게 오래 길어 보이죠. 그러나 뭘 판명되는 명확히 짧더라. 그렇게 판명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끔 그런 걸 못하게끔 합니다. 다시 갑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뭘 못하게 한다? 너무나 길게 느껴 보이지만 결국엔 rationally, 명백히 짧구나 판명되는 걸 못하게 합니다. Typically, people only become gripped by the idea of mortality at a few select points in their lives.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단지 뭐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그러한 생각. 우리가 언젠가 죽는가, mortality, 언젠가 죽는가라는 생각에 우리는 그립당하죠. 몇 번의 선택된 순간에 우리의 삶에서 몇 번 선택된 순간에 죽는구나 라는 그렇죠? 생각에 그립당합니다. 잡히는 거죠. Turning 40 or 50 can bring a sudden reversal perspective. 40이나 50이 되는 것이 갑작스럽게 관점의 변화, 관점의 reverse, 반전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선택된 순간이겠지, 인생의 40이나 50. We panic or become morose. 우리가 패닉이 되기도 하거나 또는 우울해지기도 하죠. We buy a new car or take up musical instrument. 새로운 차를 사거나 또는 음악 악기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However, what this really indicated is a dramatic failure anticipation. 그러나 뭔가 이것이 정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드라마틱하게 예측하지 못했구나 너.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The extraordinary aspect is not that they are dying, but the reality of nature of existence did not get fixed firmly enough in our brains at an earlier more appropriate moment. Extraordinary aspect, ordinary, 보통, extra는 보통이 아닌 자, 이런 특이한 그런 특출난 측면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죽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특출난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이죠. 리얼리티. 우리의 존재, 이 존재라는 본성, 본질의 실체가 리얼리티, 실체가 firmly, 확고하게, 충분히 확고히 픽스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어린 나이에 우리 뇌에서 좀 더 그보다 좀 더 적절한 순간에 우리 뇌에 확고하게 픽스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존재라는 본질, 우리가 언제 죽는다는 게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한 존재의 본질이죠, 그게 죽는다는 거. 이 존재의 본질의 리얼리티, 실체가 확고하게 픽스돼 있지 않았죠. 우리 머릿속에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대마다 바뀌는 거죠. 이런 midlife crisis is not a legitimate awakening.
It is a sign of being shamefully ill prepared. 중년의 위기라는 것은 적절한 그런 깨우침이 아니에요. 아, 적절하게 중년의 위기가 왔어요. 위기를 밋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제 내가 이쯤 되니까 적절하게 awakening, 내가 이제 깨닫게 되는구나, 나이가 되니까 40이 되니까 알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사실 합리적인 그러한 awakening, 자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사인이다? 부끄러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shameful, 부끄럽게 내가 준비가 된 게 없구나라는 사인인 거죠.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적 욕구는 있는 분들이에요. 지적 욕구가 있는 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지적 욕구가 없는 분들은 영어 공부 생각 안 해요. 지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리고 힘이 있어요. 그러나 방향을 잘못 선택하면 헤쳐나가다가 수풀에 가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의 기본적인 것은 뭘까요? 누구는 이게 맞다 그러고 누구는 이게 맞다고 영어 강사들이 자기마다 방법을 갖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러분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찾아가는 길은 다시 말해 강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과학적인 자신의 경험 플러스 경험만 갖고는 안 되겠죠. 과학적인 방법까지 도용해서 최대한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깃발을 꽂고 영어 강사는 여러분들에게 이쪽으로 오셔서 손짓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돌아가기도 하고 직선으로 가기도 하고 누구는 약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건 다 개인마다 다양한 옷을 입었기 때문인 거죠. 자신이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옷이 자신한테 맞게끔 가는 데는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강사가 이 짓을 해줘야지 이상하게 길 전부 다 자기가 안다고 해서 이것은 주어고 이것은 동사고 이건 목적 이런 형식으로 정답을 다 가르쳐 주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